성경이 만든 부자들. 존 템플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늘 도서관을 끼고 다닌다.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할 때 몇 분의 시간은 있다. 이럴 때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보거나 요즘의 흐름을 분석해보거나 아니면 그저 마음의 양식이 되고 식견을 넓히는 책을 읽어볼 수도 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을 경우에 대비해 기다리는 동안 읽을 수 있는 신문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늘 책과 신문을 지니고 다닌다면 도서관을 끼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항상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고 성공을 향해 훨씬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템플턴. 성직자 같은 비즈니스맨. 템플턴은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투자가들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전략적 투자가다.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이며 금융시장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과 폭넓은 시야로 월스트리트를 이끄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다. 또한 하나님의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는 비정한 자본주의의 투자자들이 맹위를 떨치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따스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투자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1997년,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국, 싱가폴, 호주 등에 과감히 투자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과감하게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수를 선도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은 비관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하라는 자신의 원칙을 엄중하게 지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 더 이상 증시 붕괴는 없다는 것이 그가 투자가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가져온 원칙이다. 실제로 템플턴은 투자가로 입문하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 그는 뉴욕 주식시장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던 104개의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해서 4년 뒤 자신의 투자 자금을 4만 달러로 늘리는 대박을 경험했는데 그 자금이 바로 템플턴 주식회사의 시드머니가 됐다. 템플턴은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는 1937년부터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1954년 뮤추얼 펀드인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출범시켰다. 그 당시 전체 운용 자산이 7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92년 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그의 펀드가 처음 출범할 때 10만 달러를 투자한 후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50년 후인 2004년에는 6,02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탁월한 그의 펀드 운용 성과는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 세계 뮤추얼 펀드 업계의 신화가 됐다. 그는 1973년부터 인류애와 종교적 성취가 뛰어난 인물을 선정해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시상하고 있다. 1987년 존 템플턴 재단을 설립한 그는 현재 뮤추얼 펀드 운영에서 공식 은퇴한 뒤 자선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년 4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사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단에 기증하기로 한 그는 자식들에게는 일체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성직자 같은 비즈니스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머니 매거진은 1999년에 템플턴을 금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시편 1편 3절.
인생의 모범생. 인생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지혜롭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궁극적인 보답을 가져다 준다. 템플턴. 탁월한 학교 성적. 존 템플턴은 1912년 테네시주 윈체스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아주 보수적인 마을로 집집마다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었고 금주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곳이라서 술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기만 해도 감옥으로 보내질 정도였다. 존의 아버지 하비 템플턴과 어머니 벨라 템플턴은 그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신앙인이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아버지는 목화씨를 골라내는 공장도 운영해서 어느 정도 부유한 편에 속했다. 아버지는 늘 근검 절약을 강조했지만 가치 있는 일에는 기꺼이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어머니는 당시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재원이었다. 그녀는 노말 대학교에서 7년 동안 공부한 후 텍사스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2년간 가정교사를 하다가 하비 템플턴과 결혼했다. 템플턴 부부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원칙을 지키고 살았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어린 존은 그런 부모 밑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모범생이자 착한 아들로 자랐다. 부모들이 제시한 원칙 안에서 행동한 그는 윤리나 종교, 외부 활동에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확실한 자유가 주어졌다. 존은 부모님으로부터 숙제를 했느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등의 잔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항상 A 학점을 받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는 전 과목 A를 받고 기분이 좋아 우쭐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냈다. 존, 네가 학기마다 전 과목 A를 받는다면 아빠가 너에게 목화 한 섬씩을 선물로 주겠다. 하지만 네가 그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거꾸로 나에게 한 섬을 내놓아야 한다. 하겠느냐? 좋아요. 어린 존은 호기 있게 약속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내기를 건 것이었지만 어린 아들은 의지를 불태우며 인내와 끈기를 발휘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자발적으로 행동했다. 존의 학교 성적은 아주 탁월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A를 받지 못한 과목이 단 하나도 없었다. 결국 11년이 지나자 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목화 22섬을 빚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 대공황이 몰아닥쳐 아버지는 그에게 대학교 등록금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다. 아들은 웃으면서 아버지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존은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자질을 나타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토론, 연설, 모범적인 행동, 학업 성취도 등의 분야에서 금메달을 받고 학생 대표로 고별사를 낭독했다. 열정과 꿈으로 가득했던 대학 시절, 1929년의 주식시장 대폭락에 이어 모든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던 1930년, 존 템플턴은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로 진학했다. 아버지는 1학년 등록금을 내주었지만 문제는 2학년 때의 등록금이었다. 윈체스터의 지주이자 농장주였던 아버지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더 이상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존은 특유의 자신감과 번뜩이는 재치로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갈 대책을 세워나갔다. 훗날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고 슬프기조차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내게 최대의 행운을 가져다준 멋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더욱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장학금을 2배로 받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템플턴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내서 용돈을 버는 한편 대학 만화 잡지의 경영 부책임자, 교지 회장 등을 맡아 일하기도 했고 우수 학생 모임에도 적극 참여했다. 경제학도였던 그는 장차 투자 자문업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4학년 때는 피어슨 대학교의 조교로 일하면서 당시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를 벌기도 했다. 그는 1934년 교지의 이익 배당금으로 $800를 받아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해 장차 세계적인 투자가로 성장할 바탕을 만들었다.
그의 대학 시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다. 그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3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반에서 수석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당시 피어슨 대학의 학장이자 로즈 장학재단의 코네티컷주 장학생 선발위원회 위원이었던 엘렌 밸런타인으로부터 로즈 장학생의 지원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결국 로즈 장학생이 되었다. 로즈 장학금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된 옥스퍼드에서는 그야말로 장밋빛 인생이었다. 훗날 템플턴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닌 기념으로 옥스퍼드 경영대학원 안에 템플턴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헌정식 때는 영국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하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주식을 팔 때 매입하고 남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들일 때 파는 일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래는 엄청난 투자 수익으로 보답할 것이다. 템플턴. 성공적인 첫 출발. 대학을 졸업한 템플턴은 투자 전문 회사인 패너 앤 빈에 취직을 했다.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배움의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근무한 지 3개월 만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의 손길이 다가왔다.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와 함께 공부했던 조지 맥기가 텍사스에 있는 지질 탐사 회사인 내셔널 지오 피지컬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다. 그 제의를 받아들인 템플턴은 텍사스로 가서 재무 책임자로 일하며 월 $350의 봉급을 받았다. 1938년 주디스와 결혼한 템플턴은 아내와 함께 근검절약한 덕분에 2년 후 뉴욕으로 돌아올 때는 독립된 투자 자문 회사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공습 소식을 들은 템플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 그는 전쟁이 터지면 1929년 이후 약 10년간 계속된 대공황이 끝날 거라고 판단했다. 전시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탓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활기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주당 $1 미만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씩 매수하기로 결심했다. 템플턴은 우선 이 모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패너 앤 빈에서 자신의 상사로 있었던 닉 플랫에게 $10,000,000를 빌렸고 $1 미만 주식 104개 종목 모두를 $100어치씩 매수했다. 플랫은 존의 투자가 매우 위험해 보여 많은 걱정을 했지만 결국 템플턴이 옳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파산을 한 곳은 4개 종목에 불과했으며 처음 투자한 $10,000,000는 $40,000,000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던 것이다. 템플턴은 그 덕에 뉴욕으로 돌아온 뒤 1년 만에 자신의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그가 열정적으로 투자 전문 회사에 일을 하고 있을 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재단 이사회 일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몹시 바빴지만 교회가 맡긴 임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 후 템플턴은 12년 동안 재단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신앙과 조직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신앙심과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곧이어 신학대학원의 기부금 투자위원회 회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 일은 그 후 3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은 템플턴이 사업가들의 친목단체인 젊은 사장들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임을 통해 훌륭한 사업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어 주었다. 사업적인 면은 물론 사회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러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식이나 제품 생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개인이나 종교 문제로 넘어갔다. 존은 이 모임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더욱 훌륭한 CEO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배움의 장이자 친목의 장이었으며 좋은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즐거움을 주는 기회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존 템플턴. 성경이 만든 부자들, 오늘은 여기까지.